안녕하세요. 드디어 파트 1의 3장으로 들어갈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전체를 아주 짧고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팔로우십과 딱 들어맞아야 마치 궁합이 맞듯이 이렇게 손이 딱 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자녀와 이 자녀의 팔로우십과 안 맞는다면 따르는 자를 팔로우라고 하죠. 또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리더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팔로우는 팔로우십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리더의 리더십에 팔로우가 맞춰줍니까? 자녀가 부모의 리더십에 맞춰줍니까? 아니면 자녀에 맞는 리더십을 부모가 써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 맞는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는 어떤 부모의 리더십을 내가 사용해야 될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짧고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선을 긋고요. 위에서 아래로 선을 쭉 그어서 밑에는 아직 부모가 바라는 성과가 낮은 아이, 그러니까 뭐 굳이 성적이라 하자면 성적이 되겠죠. 어떤 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되겠죠.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부하 직원을 놓고 성과가 낮은 직원이 있죠. 성과가 높은 직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자녀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아직 부족한 아이,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레벨을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에서 우로는 뭐냐면 성적과 상관없이 열의가 높은 아이와 열정이 높은 아이, 모티베이션이 된 사람과 아직 열의가 없는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까요? 여기는 성과가 높은 사람, 이쪽은 열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분면,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할 때 3, 4분면은 3분면은 성적도 높고 열정과 열의도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1, 4분면은 어떨까요? 성적도 낮고 열의도 낮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국면인 2, 4분면은 어떨까요? 아직 성적은 낮지만 열의만 높은 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당연히 성적도 높고 열정도 높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 반에서는 당연히 1등일 거고요. 전교에서도 상위권인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아이라 하더라도 이 3, 4분면, 세 번째 분면에서 다시 4, 4분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직 성적은 높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하던 아이가 열정이 사라진 거죠. 이런 아이는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건 역시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먼저 판단하는 것, 우리 자녀가 어떤 팔로우인지, 다시 말하면 열정이 높은 아이인지 열정이 낮은 아이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적이 부모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이 높은 아이인지 성적이 낮은 아이인지, 여기서 절대적인 기준을 따지자면 뭐 몇십 점 이상은 잘하는 아이, 몇십 점 평균 이상은 낮은 아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상황 리더십에서는 리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부하를 혹은 자녀를 어떻게 이끌 거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80점도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낮은 사람은 79점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것은 팔로우가 아니라 리더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이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서 배운 성격과 기질에 의하면 어떨까요? 안정형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요. 사교도 역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겠죠. 그러나 신중은 어떻습니까? 남에 대한 기대치, 나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높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겠죠. 주대형은 어떨까요? 비교적 남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낮은 기대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하느냐, 어떻게 결정을 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상황 리더십이 세계 500대 기업에서 5,000대 기업까지
예를 들어서 세계 제일 큰 기업서부터 한 5천 개짜리 순위를 매기면 아직도 다 모두가 5천 개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래됐지만 효과적이고 사용해보면 굉장히 파워풀해서 성과가 나오고 자녀를 성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부하 직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리더십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코치인 마샬 쿡 코치가 바로 이 상황 리더십을 만든 폴 허시의 직제자입니다. 그에게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리더십을 쓰는 마샬 쿡 코치가 이 상황 리더십을 아주 잘 씁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제 미국의 파트너이자 최근에 저하고 이제 MOU를 했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코칭 연구소장 제프리 헐 박사에 의하면 그분이 책을 최근에 하나 냈어요. 아마 웅진 출판사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신간이 나올 텐데 이 책이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은 플렉스라는 책인데요. 이 플렉스가 요즘 이제 모 잡지 주간지에 보니까 탑으로 이슈화해서 기사를 썼는데 요새 뭐 가수들 그러니까 랩스타들이 많이 쓰는 플렉스하다 뭐 신조어라고 합니다. 저도 좀 공부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느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존에 관습적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면서도 굉장히 샤프하고 뭐 이런 느낌의 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이 책을 1번으로 추천한 사람이 마샬 쿡 비즈니스 코치입니다. 이분은 세계 50위에 속하는 세계 비즈니스 철학자로 50위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뽑힐 정도로 그리고 항상 비즈니스 코치의 순위를 뽑으면 1등으로 뽑히는 세계 최고의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한 번 코칭 받는데 2억 5천 보통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코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그에 못지않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상황 리더십과 코칭과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를 빨리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지 말고 자녀에게 맞는 리더십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적이 현재 낮은지 높은지 의욕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4사분면으로 1, 2, 3, 4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큰애는 보니까 열의는 있는데 아직 성적이 낮다면 2, 4분면이 되겠죠. 첫 아이는 열의도 있고 성적도 높다. 그러면 1, 2, 3, 4분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에서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아직 열정이 부족하고 그러나 실력은 있다면 3, 4분면이 되겠죠.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다시 말하면 성과도 안 나오면서 열의도 없다면 1, 4분면 이건 잘못 뽑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낙하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낙하산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각각별로 어떻게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이번 강의는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4분면에 있는 경우 이 모든 네 가지를 넣고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과업을 올리거나 내리고 릴레이션십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과업이란 뭘까요? 자녀에게 부모가 너 공부 언제 할 거니? 어디서 할 거니? 몇 분 동안 할 거니? 뭘 갖고 할 거니? 어떤 방법을 할 거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잘 모르면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업을 높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과업을 낮춘다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릴레이션십이란 뭐냐면 그 아이와 공부와 관련된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어렵지.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언제 우리 시험 끝나면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공부, 과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친밀감을 통해서
정서적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죠. 릴레이션십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일체 행동을 안 하면 낮추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사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릴레이션십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과업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자, 1사분면은 처방전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열정은 있는데 아직 성적은 낮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릴레이션십 높여야 됩니다. 과업은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높여야 돼요. 유일하게 두 가지를 다 높여야 됩니다. 2사분면. 3사분면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지만 의욕도 높다라면 어떻게 해요? 릴레이션십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과업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두 개 다 낮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이 상실돼서 서서히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과업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릴레이션십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릴레이션십은 높이고 과업은 낮춰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1사분면 의욕도 없고 아직 성적도 못 내는 아이라면 과업 높이고 릴레이션십 낮춥니다. 두 번째, 열정은 있는데 아직 성적은 안 났다면 두 가지를 다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공부도 잘하지만 성적도 잘 나오지만 열정도 있고 모티베이션도 있고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릴레이션십 낮추고 과업도 낮추고 유일하게 두 개 다 낮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동기부여가 안 되고 뭔가 열정이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션십 높여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업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 강의는 짧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암기하시면 다음 강의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짧지만 알차게 4가지 리더십 그리고 팔로우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